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대세는 기운 듯이 보입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 충격으로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OLED를 집중 육성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까지 3년간 대형 플렉서블 OLED를 중심으로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형 아파트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최근 2년간 수도권 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은 중대형 아파트값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배 분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승리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롯데 본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키를 쥐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시주총은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 위치한 제국 호텔에서 개최돼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과 사회이사 선임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 두 안건은 신 회장 측이 제시한 것으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주장한 이사교체 반격 카드는 무산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주총이 끝난 후 발표에서 경영과 가족의 문제는 별개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안전성 좀 생각해야 하니까 경영하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총이 끝난 뒤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밀린 신동주 전 부회장은 남은 반격 카드로 소송전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사인을 했다는 임명서 1장과 지시서 2장이 있는데 지시서 2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대표이사에서 신동빈 회장을 해임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을 다시 복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관건은 이 지시서 2장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12곳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한일롯데의 경영권을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으로 반격에 나서봤자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롯데본사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신흥국 통화가 크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 충격 등 대내약제의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흥국의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자국 경기를 살리고자 최근 위안화의 가치를 대폭 절하하는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신흥국의 통화 불안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14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링기타 가치는 3%나 떨어져 달러당 4.0707 링깃을 기록했습니다. 링기타 가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도 달러당 13,800루피로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 가치도 큰 폭으로 절하됐습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브라질 헤알화는 올해 들어서만 30%가량 급락했습니다. 멕시코 페소와의 통화 가치도 2009년 3월 이후 최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는 2001년 12월 이후, 터키의 리라화는 아예 역사상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풀려나왔던 유동성들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가장 크게 이제 신흥국 통화의 가치를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원자재 수입국들의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들도 지금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경기를 좋지 않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나서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매 심리를 자극하면서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을 중심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 동반 절하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 이후 7차례나 올리는 등 일부 신흥국들은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처럼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이것이 외환위기로 번지면 우리 경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2018년까지 대형 플렉서블 OLED를 중심으로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는 파주 공장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CD 생산 20주년 기념 디스플레이 중장기 전략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 사장은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OLED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018년까지 OLED로 투자 중심을 이동해 프리미엄 LCD 분야를 비롯해 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35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직 간접 인원 13만 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전후방 산업 발전 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값과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가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건설사들이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소형 아파트 인기가 주목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2년간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소형 아파트로 임대 수익을 얻기 쉽고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874만 원으로 2013년 7월과 비교해 11.91% 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962만 원에서 983만 원으로 2.1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상승률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소형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9.76%로 나타났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2.94%에 그쳐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의 경우 소형 아파트값과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12.25%와 11.37%로 나타났습니다.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고르게 오른 것입니다. 1, 2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 시대에 임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소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새로운 평면 개발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 가운데 실속형 면적을 선호하는 실소유자들의 주택 구매 패턴 변화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최근 소형 아파트의 공급 증가로 소형 평형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 임대의 경우 세제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임대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줬습니다. 소형아파트 공급 증가에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도 확대되는 만큼 소형아파트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영 정상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사장단 회의에서 현안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채용 등 그룹 차원의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과 공장 신축 등에 2020년까지 40조 원 안팎의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 회장은 조만간 SK그룹이 후원하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어 SK종합화학이 지난달 사우디의 복합화학기업 사빅 넥슬렌사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최 회장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SK그룹은 정년 연장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출소한 이후로 사흘 내리 연속으로 출근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SK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영 정상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돌아온 SK의 향후 행보는 어떨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소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간 업무 일정 어땠나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받아 지난 14일 0시 5분을 기해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지 2년 7개월 926일 만인데요. 대기업 총수 가운데 역대 최장의 수감 생활을 보냈고 허리 디스크 등 나빠진 건강을 좀 추스르고 경영에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예상과 달리 출소한 당일 새벽부터 설인동 본사 사옥에 들러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업무 현안을 보고받은 뒤 새벽 3시쯤이 돼서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역시 오전 11시 30분쯤 본사 사옥으로 출근해 오후 4시쯤까지 김창근 의장, 김영태 사장 등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임원 10여 명과 현안을 논의했고요. 어제는 이보다 일찍 오전 10시 30분에 사옥으로 출근해 3시간 넘게 그룹 현황 파악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창근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하자마자 지금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 오늘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 논의한 경제 활성화 방안 대략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오늘 11시쯤 시작한 사장단 회의는 오찬을 겸해 오후 1시쯤 돼서야 끝이 났는데요. 출소 각 계열사 사장과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자리인 동시에 현안 업무 보고와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그룹 차원의 실행 방안을 향후 집중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에만 2020년까지 최소 30조 원을 투자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늘리고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매년 수조 원씩을 들여 2020년까지 최소 30조에서 40조 원 안팎의 투자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이천 공장의 M14 반도체 생산 라인의 준공식이 이달 말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M14 생산 라인은 SK하이닉스가 2조 3,8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최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SK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의 에너지, IT 부분까지 더하면 그룹 전체적으로 최대 50조 원까지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 회장이 직접 경영 현장까지 방문을 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은 김창근 스펙추구협의회 의장을 통해 이 SK그룹이 현재 후원하고 있는 세종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만간 최 회장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해 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SK종합화학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의 복합화학기업인 사빅 넥슬렌
알레인과 합작 법인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직접 사우디 현지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렇군요. 또 내년부터는 SK 계열사 전체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사면 직전부터 청년 고용 절벽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년 실업 문제에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SK그룹은 이미 계열사의 90%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계열사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됩니다. 임금 피크제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는 고용을 보장하되 통상임금을 삭감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총액이 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청년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청년 고용난 해소에 부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신입 및 경력 사원을 7,700여 명 채용한 바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공채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돌아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실제 편입일 직후보다는 신규 편입 발표일 직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코스피 200 신규 종목은 지수 편입 발표일 이후 일주일간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평균 3.05%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간 실제 편입일 직후 일주일간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보다 평균 1.21%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은 시장 수익률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발표일 직후 일주간 해당 종목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직전 일주간보다 평균 83.4%, 98.06%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편입일 이후 일주간 신규 종목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평균 52.82%, 51.66%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유가 증권시장 우량 종목 20곳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올해는 한샘과 현대, 로템 등 13종목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2년간 총 3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삼성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3,000명을 채용합니다. 삼성 고용 디딤돌은 삼성 협력사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사회 맞춤형 학과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를 통해 1,6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기다 직업체험 인턴과 금융영업 4,000명 등 8,600여 명을 채용합니다. 또 신규 투자를 통해 2017년까지 1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총 11,400명에게 청년 창업 활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정작 승용차 판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용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판매 대수는 총 71만 4천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산 승용차 모델 29개 중 27개 차종이 판매 감소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i30는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55.8%나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레저 인구 증가로 SUV와 미니밴 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올 상반기 승용차 모델에서는 신차가 없었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승용차 모델들이 올해 사실상 전패에 가까운 실적을 내는 동안 레저용 차들은 더없이 좋은 실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7월까지 누적 판매량 기준 기아차 소렌토와 카니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0.8%, 92.7%나 판매가 늘었습니다. 고 이병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오늘 오후 국내로 운구됐습니다. 운구는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가족 대표로서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식은 CJ그룹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마련되며 조문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상주는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맡습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조문객을 맞이하기는 어렵지만 입관식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CJ 측은 전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큰형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폐암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투병 생활 끝에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향년 84살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에 분양한 포천 아이파크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량 3분 거리의 섬유, 가구 등 기업체가 입주하는 용정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포천 아이파크는 지하 1층, 지상 23층 7개 동, 총 498가구 규모입니다. 연내 이 단지 옆에 포천 아이파크 2차도 공급될 예정이어서 약 1000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완성하게 됩니다. 포천 아이파크는 올해 말 들어서는 용정 산업단지가 차량 3분 거리에 있어 임대 수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용정 산업단지는 약 9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섬유, 가구, 기계와 장비 관련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포천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포천 3지구는 포천교육지원청과 포천소방서, 포천시청, 포천경찰서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어 관련된 수요층들의 유입도 기대됩니다. 고속도로 신설로 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구리에서 포천 간 고속도로가 오는 2017년 개통 예정이고 포천에서 파주 그리고 남양주 화도를 잇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오는 2019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 도농동, 가운동 일대에 31,900여 세대로 조성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다음 달부터 2,8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을 쏟아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9월 국제선 항공권의 전 노선 유류 할증료가 0원이 됩니다.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기도둑 적발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하고 위약금은 1,3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빵값이 8개월 새 5배로 뛰는 등 각종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30도로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33도, 광주와 대구가 32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다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벽에서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날씨에 더욱 관심 많으시죠? 이번 한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선 수요일 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맑은 모습이지만 강원 영동으로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23도에서 33도 분포로 무더위는 이어지겠지만 열대야는 없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에서 오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속초와 울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30도로 웃도는 기온에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광주와 전주, 대구 32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주춤하겠고요. 앞으로 열대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